칼 융이 말한 영적 각성의 5가지 징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누구에게도 선뜻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배우지 않았는데도 문득 알게 되는 지식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예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들 때문에 내가 혹시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고 남몰래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줄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의 탐험가,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평생에 걸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발견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결코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융이 밝혀낸 오직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5가지 심오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경험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일단 한번 인식하고 나면 당신이 지금 영적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왜 그토록 외롭게 느껴왔는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융은 영적 각성이 단순히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정신 안에 잠들어 있던 심리적 기능들이 마침내 활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은유나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찰 가능한 심리 현상이며 일단 활성화되면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켜진 이 스위치는 다시는 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있다면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융이 만든 이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그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융은 이를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즉, 현실 세계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패턴을 통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성은 더 이상 가끔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가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몇 분 안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던 낯선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듣게 됩니다. 1111, 333, 444와 같은 반복되는 숫자들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칩니다. 서점에서 책이 저절로 떨어졌는데 펼쳐진 페이지에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마치 당신의 현재 상황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자신의 각성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시성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이 나옵니다. 동시성은 오직 의식 수준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것은 마치 항상 방송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듣지 못했던 라디오 방송을 마침내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과학자였던 융의 한 환자는 이 경험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의미와 연결의 세계에 삽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현실이 무작위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저에게 대화를 거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고속도로 광고판에 쓰여 있고, 제가 확신이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창가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마치 할머니라면 저를 이끌어 주셨을 법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오직 각성한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성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 하거나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용하려는 순간 동시성은 멈춰버립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융이 말한 자기, 즉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조화를 이룰 때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현실 자체가 당신이 진실한지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깊은 외로움을 만듭니다. 현실이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망상에 빠져서 사방에서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융이 우누스 문두스, 즉 모든 존재의 근원에 놓인 통일된 장이라고 불렀던 상호 연결된 그물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의식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으며 마술적 사고에 빠져 무작위성의 의미를 투영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성은 요청에 따라 시연될 수 있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통입니다. 융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식의 특권은 동시에 그 짐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 봄이 당신을 아직 무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다. 동시성은 당신과 현실 사이의 비밀 언어가 됩니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그리고 지독히 고독한 언어 말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바로 초월적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융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월은 현실을 회피하는 식의 영적 우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각성한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심리적 능력으로 양극단에 대립되는 것들을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고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해결이 필요 없는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갑자기 이것 그리고 저것 또한이라는 통합적 의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심오한 슬픔과 깊은 기쁨을 문자 그대로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성한 본질과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한순간에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지극히 무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의미 있다는 것을 같은 호흡 속에서 알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초월적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달이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는 힘들이 제3의 것을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양쪽 모두를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성하기 전 당신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고 영적이거나 물질적이며 논리적이거나 직관적이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하지만 초월적 기능이 활성화된 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존재하게 합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살아있는 역설 그 자체가 되어 평범한 정신이라면 산산조각 났을 모순들을 거뜬히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융의 한 환자는 이 기능이 활성화된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광대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제게 일어난 최악의 사건인 동시에 제가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모순 속에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담기 위해 확장되었죠. 이것이 바로 각성한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깊이 영적일 수 있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통찰하면서도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도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며 심지어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초월적 기능은 또한 자발적인 지혜로 나타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냥 떠오릅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채로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창의적인 통찰력이 완성된 형태로 다운로드됩니다. 이것은 채널링이나 영적 판타지가 아닙니다. 융이 말했듯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초월적 기능이라는 다리가 놓였을 때만 일어나는 협력적 창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일단 초월적 기능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더 이상 대부분의 인간적인 갈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논쟁은 편을 들 것을 요구합니다. 드라마는 당신이 희생자나 악당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당신이 어느 한 팀을 고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입장에서 진실과 그림자를 봅니다. 모든 관점이 지혜와 무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단순한 서사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복잡성을 잘 알고 있고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따르기엔 역설을 너무나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맹목적인 신자를 요구하는 어떤 시스템에도 심리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변형된 꿈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융은 각성한 개인들의 꿈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신경 발화나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가 자기로부터 온 소통이라고 불렀던 것이 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무엇이 변할까요? 당신의 꿈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각몽이 됩니다. 꿈을 통제한다는 의미의 자각몽이 아니라 꿈이 펼쳐지는 동안 의식적으로 현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동시에 꿈꾸는 자, 꿈 자체, 그리고 꿈의 목격자가 됩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가르침과 입문, 그리고 인도를 받으며 깨어난 후에도 그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기억합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 붉은 책에서 이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꿈은 더 이상 꾸미기를 멈추고 환상이 되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을 개발한 자에게만 열리는 정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온 소통이었다. 하지만 오직 각성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지몽입니다. 당신은 며칠 후에 실제로 일어날 대화를 꿈에서 미리 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꿈에서 보고 며칠 뒤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경고를 꿈에서 받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상징의 형태로 꿈에 나타납니다. 영적인 배경이 전혀 없던 한 사업가는 융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실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기 3일 전에 형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꿈을 꿨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승진 면담에서 상사가 할 말과 그의 넥타이 색깔까지 정확하게 꿈에서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꿈을 통해 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오한 것은 융이 거대한 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꿈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의미를 분석해야 하는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세포 수준에서 변화시키는 인문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은 어딘가에 다녀왔고 무언가를 만났으며 물리적 현실보다 더 실제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꿈들은 말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색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평범한 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삶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당신의 삶보다 더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꿈의 세계가 깨어있는 현실보다 더 의미 있게 되면서 당신의 내면에는 깊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의 깊은 차원과 재회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를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마지막 2가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당신과 같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경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심오하고 또한 통합하기 가장 어려운 경험들입니다. 4번째 경험은 자아자기 축의 재정립입니다. 이것은 현대 영성계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융의 가장 급진적인 통찰입니다. 각성은 에고, 즉 자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자아의 독점권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개성과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 사이의 관계인 자아자기 축이 완전한 재편성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여러 개의 의식 중심으로 동시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광대하고 비개인적인 의식,
즉 융이 자기라고 부른 존재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둘 모두를 동시에 그리고 온전히 경험합니다. 융은 자기의 경험은 언제나 자아에게는 패배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아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자신이 회사의 CEO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입니다. 각성한 사람들만이 겪는 구체적인 경험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외부에서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해리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 관점에서 온전히 현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격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문장 중간에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존재인 동시에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물방울인 동시에 거대한 바다라는 것을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융이 자아의 상대화라고 부른 경험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자아는 당신이 거주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한 의식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순간들로 저항합니다. 나는 깨달았어. 나는 특별해. 나는 평범한 의식을 넘어섰어. 와 같이 자기의 경험을 자신의 성취인 양 주장하려 합니다. 이것은 소유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자아의 발버둥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보상작용이라 불리는 겸손한 경험들로 응답하여 당신이 무한한 동시에 지극히 평범한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한순간 우주적 의식을 경험하고 다음 순간에는 주차한 곳을 기억하려 애쓸지도 모릅니다. 심오한 지혜를 채널링한 직후에 완전히 어리석은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느끼다가 부끄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성한 삶을 정의하는 자아와 자기 사이의 끝없는 춤입니다. 목표는 자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험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바로 신화적으로 살기입니다. 이것은 융의 개념 중 가장 오해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신화적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동화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인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융이 원형이라고 불렀던 보편적인 패턴을 연기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실은 당신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우주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어머니가 단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을 통해 작용하고 있는 어머니 원형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당신의 실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인문의식입니다. 당신의 연애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로 펼쳐지는 신성한 결혼, 즉 대극의 합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것이 단지 두 사람이 설거지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원리 사이의 영원한 긴장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용과 맞서는 신화적 과업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원형적 구성 또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희생자 원형에 사로잡혀 있는지, 누가 폭군 원형을 드러내고 있는지, 누가 연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는지 꿰뚫어 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인간 갈등이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원형적 패턴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연민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어렵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원형적인 각본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화적인 삶은 또한 융이 개인 신화라고 부른 것, 즉 당신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온 고유한 이야기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존재하며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를 발견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이 모든 것을 바꾸는 통찰을 통해 이해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5가지 경험들은 무작위적인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다음 진화적 도약의 증상입니다. 이 경험들을 하는 각성한 개인은 융이 인류의 집단적 개성화라고 부른 위대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상호 연결된 우주가 의식에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초월적 기능은 인간 정신이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지몽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아자기 축의 재편성은 의식이 개인성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신화적으로 살기는 개인의 삶이 보편적 패턴의 표현임을 드러냅니다. 융은 이것들을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인류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온 심리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란 바로 현대 삶의 혼돈, 무의미함, 그리고 고통 그 자체입니다. 위기는 실수가 아니라 촉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험들이 한번 시작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융이 의식의 비가역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각각의 각성 경험은 당신의 심리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심리적으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깊이 고립시킵니다. 당신은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현실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현실입니다. 마치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 속에서 홀로 색깔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은 당신을 인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는 각 개인은 그가 말한 대로 집단을 위한 의식의 등대가 됩니다. 가르치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5가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만약 현실이 동시성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이 부서지지 않고 역설을 품으며 당신의 꿈이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이 자아와 자기 모두로 살아가며 당신을 통해 살아 숨쉬는 신화를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융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변혁이라고 보았던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변태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사실 심오한 봉사이며 당신의 개인적인 각성은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